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정신간호는 쉽다, 어렵다? 쉽다. 제 말이 좀 천천히 나오는 거 보니까 쉽다. 그쵸? 네, 맞아요. 8과목 중에 제일 쉬운 게 정신간호.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신간호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쵸? 게다가 정신간호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 나중에 임상 가서 정신적으로 갈래요? 이런 분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겁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국시랑 상관없이 겁을 드릴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정신과 실습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정신과 실습 가셨는데 환자랑 굉장히 말이 잘 통했어요.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환자랑 말이 되게 잘 통했어요. 이 사람 왜 정신과 왔지? 나랑 말이 잘 통하는데 딱 알고 봤더니 내가 이상한 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랑 필이 통한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 4년 선배가 있었는데 엄청 착하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해서 누가 가다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어머 너 손 아프겠다. 내 머리가 돌이거든.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약간 착하신 분이셨는데 정신과 환자랑 필이 통한대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정신과 가셨고 지금은 정신과 옷을 입고 계십니다. 환자복을 입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의료인이 정신질환자를 얻게 되잖아요.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담할 때 정답을 얘기를 하지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신과 환자랑 필이 통한다면 이쪽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되게 좋아하고 정신과 실습도 엄청 많이 했고 정신 쪽에 자격증도 있지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환자가 될까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간호학 공부할 때 되게 재밌다, 안 있다? 재밌다. 제가 임상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 얘기하고 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책은 483쪽이고요. 자, 맨 꼭대기에 출제 빈도가 있을 겁니다. 오늘 들어갈 건데 인간의 이해,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가 방어기제만 3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어기제는 꼭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포함해서 뭐 인간 발달 이런 되게 어려운 거 뭐예요? 에릭슨의 그 밑에 표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근데 이거는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 아동간호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에서 외웠어요. 그러면 또 맞춰주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반반. 하여튼 인간의 이해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현병.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는 좀 깊게 들어갑시다. 왜냐면 조현병 환자는 우리나라에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슬쩍 모르고 지나갈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임상에서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환자의 보호자인데 약간 조현병 환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금방금방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6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기분장애요. 말 그대로 우울장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뭐 공부하다가 우울하기 이게 병인가? 이럴 정도로 우울해요. 이런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예요. 자,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 뭐 연예인들 때문에 좀 유명해지긴 했는데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곳이 공황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불안장애가 한 5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위로 올라가시면 지역사회 정신간호. 네,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거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거 워낙 우리 눈 감고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정신간호 모델, 그래서 요걸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모델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나오는 게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지행동요법하고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요 2개만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2개만 빼면 다 그냥 틀려버리자 라는 주의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이건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치료적인 인간관계, 페플라우.
그죠? 단계가 있을 겁니다. 시험을 이제 매번 하거든. 단골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사소통이 있는데, 의사소통에는 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 의사소통. 근데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소통. 그래서 정신과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물론 현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 못 할 겁니다. 열이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한 문제 또는 많이 나면 두 문제인데 웬만하면 맞아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인격장애, 정신성장애, 물질 관련 장애, 뭐 식사장애 등등등 나오는데 어떤 때는 뭐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 어떤 때 많이는 2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이쪽에서는 그렇게 웬만하면 틀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감으로라도 좀 잡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약물이에요. 근데 약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시면 35개 중에 한 2문제 정도